네,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16일 오후 시간입니다. 이 뭐든 간에 손에 익을 때까지 자주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 숙련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도 창 쪽에 앉아서 카이퍼 평전에 대한 영상을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 카이프 하면 뭐 몇 시간에도 입문하기 쉽지 않을 만큼 굉장히 풍성한 삶을 살다 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연하게 알든지 아니면 뭔가 한쪽에 빠져버리든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도 소개 드린 것처럼 아방 카이퍼 평전을 프람스마의 평전을 잘 읽어 보시기를 먼저는 권하고요. 그다음 이제 카이퍼가 쓴 저술들 가운데 우리나라에는 뭐 이 하나님께 가까이와 같은 경건 묵상록, 이 카이퍼는 매주 주일날 뭐 한 편 내지 두 편 정도 성경 묵상록을 기록하고 그것을 이제 주간지인 더 헤르아우터지에 꾸준히 기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서재에도 열 몇 권의 그런 이제 묵상록 선집한 것들이 있고요. 19세기, 20세기 초반의 화란 개혁주의 가정에서는 많이 읽혔던 경건 문학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학자가 표현하기를 이런 이제 글들을 아브라함 카이퍼의 세미 미스티시즘 반쯤의 신비주의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굉장히 경건 함량에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이제 뭐 이 시간이 지나면 기억청이 조금 복잡하게 이렇게 되니까 정확하게 기억들이 한꺼번에 안 나는데 제 생각에 아마 고등학교 때쯤에 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그 자그마한 소책자 시리즈가 있습니다. 시리즈 이름 잊어버렸는데 참 좋은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 카이퍼의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묵상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묵상록 시리즈들이 나왔어요. 뭐 구약의 여인들, 신약의 여인들 이런 책들도 있고 또 나중에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든지 뭐 많이들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부분의 이제 책들이 우리나라에도 영어권에서 이제 주로 그런 책들이 많이 소개되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도 어차피 중역본들이 우리나라에는 뭐 얼마 전까지는 계속 소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그런 종의 책들이 나왔었고요. 또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방대한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것 같고요. 뭐 이제는 가급적이면 모든 이제 원전들은 두 번 거친 중역이 아니고 직접 원본에서 출간이 되어지는 것이 가능한 또 필요하지만 불가능했다면 지금은 필요하고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제 이제 소개했던 다함이 곧 출간할 1880년 10월 20일 자유대학교 개교 연설문 화란을 지겨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 방대한 사상을 이해할 때에 뭐 입문서들도 사실은 화란에서도 그다지 없어요. 워낙 방대해서 그런지 그나마 아폴도른의 윤리학과 실천신학을 가르쳤던 윌럼 펠루마 교수님 작년인가 얼마 전에 80대에 돌아가셨어요. 펠루마 교수님이 박사 논문을 베르카우 밑에 쓸 때에 아브라함 카이퍼의 성령론을 화란으로 쓰면서
보면 그래도 카이퍼의 신학 사상을 이 부분 저 부분 다 터치하고 있는 걸 봅니다. 뭐 그 외에 카이퍼 입문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책들이 많지 않습니다. 있다면 이제 어떤 특정적인 면들을 집요하게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탐구했다거나 이런 이제 종류의 책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카이퍼 자신이 쓴 그 많은 저술 중에 자기 자신의 사상을 녹여낼 수 있었던 혹은 서머리해서 대중에게 나누었던 책자를 꼽는다면 칼빈주의 강연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가 화라너 초기판 100년 된 초기판도 어디에 있는데 제가 찾다가 포기했고요. 제가 요 소개한 요거는 최근에 이제 조지 하링크 교수님이 서문 인레이딩한 서문입니다. 안내서 인트로덕션이죠 영어로 하면 쓰고 또 이제 각주도 좀 붙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1898년에 행한 강연이다 보니까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요 바탕 사진은 카이퍼가 데나그의 어떤 자기 서재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유튜브를 잘 검색해 보시면 뭐 옛날 거라서 뭐 이렇게 고화질이나 또 충분한 내용은 아닌데요. 카이퍼 장례시 뭐 마차에서 운구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노년의 카이퍼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우리 칼빈주의 연구원에 가면 카이퍼의 육성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요. 우리가 아무래도 오늘날은 유튜브 현재 존재하는 그런 활동하는 분들, 신학자들, 목회자들은 원하면 얼마든지 영상을 보거나 얼굴을 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이제 동시대성을 느끼고 또 뭐 우리와 같은 살아있는 사람이다가 느껴지는데 불과 이제 앞에 세대로 가게 되면 참 이 얼굴은 사진으로 봐야 되고 육성을 듣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카이퍼나 바빙크나 헤르만 도이어 베이르트나 또 베르카워나 이런 이제 신학자들 내지 기독교 철학자의 그 영상이라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좀 그래도 같은 인간으로서 실감이 나지 않겠습니까? 뭐 좌우지간 형편이 그렇고요. 그래서 요 판이 현재로서는 그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참조해야 되는 좋은 책자 원본입니다. 아스펙트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원래 이 카이퍼가 미국에 초대받아 가서 강연한 거입니다. 1898년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서 LP 스톤 강좌에 강의를 했었죠. 프린스턴 대학은 카이퍼에게 명예 법학 박사학위를 수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이 강좌를 진행할 때에 6개의 강좌인데 당시 조이신학 교수는 찰스 하치와 A. 하치를 이은 벤저민 B. 워필더였고요. 그 다음 프린스턴의 최초의 비블리컬 테올로지 성경신학 교수였던 게알더스 보스가 당시에 강의를 들었습니다. 특히 보스는 카이퍼를 초대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또 역할을 많이 했죠. 최근에 출간된 보스의 서간문집에 보면 카이퍼나 바빙크하고 편지를 주고받은 그런 이제 편지들이 수집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이퍼가 화란어로 작성한 원고를 영어로 번역하는데 또 이제 보스가 또 참여하기도 했고요. 카이퍼는 이 프린스턴 신학교의 LP 스톤 강좌에 초대를 받았을 때에 주제를 선택하면서 자기가 평소에 이제 사랑하고 대변했던 칼빈주의에 대하여 강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는 당연히 화란으로 강연 원고를 작성했고요. 막바지까지 이제 그 수정 뭐 이렇게 하기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번역 작업이 원활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두어 차례에 걸쳐 여러 사람들이 손을 통해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본 작업의 과정을 감안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정확한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란어 원본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1강을 양쪽 원본하고 영역본을 비교해 보면 좀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데이츠 카이퍼스 목사가 그 아브라함 카이퍼 이 주예단 문헌록에서 2010년까지 카이퍼 관련 문헌록을 방대하게 이제 수집하고 해설해 가지고 브릴사에서 낸 아주 비싼 책이 하나 있습니다. 문헌 연구로서 꼭 필요한 책이죠. 여기에 이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의 그 서지학 배경을 설명한 걸 보면요. 원래는 6개의 팸플릿으로 영어 번역된 것을 강연 시에 나누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역본 이제 함께 묶어서 낸 것이 1899년에 처음 출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9개 언어로 칼빈주의 강연은 번역이 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카이퍼는 첫 번째 주제로서 삶의 체계로서 칼빈주의라는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Calvinism as a life system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삶의 체계가 뭔가 아마 현대의 독자들은 우리만 낯선 게 아니라 영어권도 쓰지 않기 때문에 낯설어 합니다. 단어는 2개 붙여놓은 단어가 어려운 건 아니죠. 라이프와 시스템이니까. 일례로 이제 그 1.5세쯤 되는 목사님에게 이제 제 글을 영어 이제 글을 교정을 수정 좀 해달라 했더니 이 라이프 시스템은 뭐냐 자기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학 간 사람도 아니고 1.5세쯤 되는데 미국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는데도 이 용어는 요즘 쓰이지 않습니다. 그냥 단적으로 월드뷰라는 단어의 전형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카이퍼가 번역하면서 이제 소위 화란의 그 피어르트 버스카윙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했더니 그 이제 문자적으로 하면 월드뷰 이렇게 하면 맞는데 당신은 월드뷰라는 이 용어가 정착이 되지 않은 시점이고 해서 라이프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구 프린스톤의 경우에는 순수한 칼빈주의, 17세기 신학 또 웨스트민 신앙 고백과 표준 문서들에 담긴 신학을 보존 혹은 보수하겠다. 이렇게 이제 순수 신학에 대한 관심이 지배적이었는데 카이퍼의 경우에는 단순히 신학이나 교회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삶의 체계, 즉 세계관으로서의 칼빈주의, 그러니까 포괄적인 칼빈주의를 이제 미국 회중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칼빈주의와 종교 안에 이제 또 교회도 다루게 되고요. 세 번째 주제는 칼빈주의와 정치를 다룹니다. 1898년이면 카이퍼는 이미 하원 의원 시작한 지도 24년, 또 그리고 반혁명당을 창당하고 당수가 된 지도 이미 시간이 제법 되었고, 또 이 반혁명당 정치학 교과서인 온스 프로그램, 아워 프로그램, 우리나라 말은 카이퍼의 정치 강령으로 번역이 되었죠. 이 영어에서 중역이 되었습니다. 그런 책도 썼고 정치가로서도 많은 활동을 해온 상태이고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이퍼는 칼빈주의와 정치 문제 세 번째 주제를 다루고요. 네 번째는 칼빈주의와 학문에 대한 주제를 다룹니다. 이 학문이라는 건 단순히 자연과학 이게 아니라 전체 학문을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19세기는 이 극단적으로 실용주의나 또 유물론이나 다양한 그런 시대 조류 속에서 정신과학 또 인문과학 그 가운데서 또 특별히 신학이 학문이냐
학문이 아니다. 학문이려고 하면 그냥 다른 종교와 같이 비교 연구되는 종교학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네덜란드 교육부 자체가 사실 1876년에 그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대학 신학부에서는 종교학의 방식으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단에서 임명한 그 특별 교수가 이제 뭐 조직신학이나 또 아니면 실천신학과 관련되어 교단 목회자 훈련 차원에서 교육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원화 시켜버리는, 이제 거기에도 역시 깔려 있는 것이 신학이 무슨 학문이냐, 더 이상 개혁주의 신학과 같은 것이 학문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시대 정신이 반영된 겁니다. 그러나 사실 카이퍼도 그렇고 바빙크도 그렇고 신학이 학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투쟁하고 학문적으로, 또 그리고 나름대로 학문으로서의 신학의 위치를 확보해 준 기여를 이 칼빈주의 신칼빈주의자들에게 우리가 돌려야만 합니다. 뭐 또 제가 이야기한 단순히 신학이 아니고요. 뭐 모든 학문, 유니버시티라고 할 때 유니버시티에서 다뤄지는 그 모든 학문들과 이 칼빈주의가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을 카이퍼는 다룹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주제는 칼빈주의와 예술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이 부분에서 예컨대 루터파와 달리 칼빈주의의 경우에는 시각 예술을 예배당 안에 다 추방하지 않았느냐, 예술을 억압한 거 아니냐, 등등에 대하여 카이퍼의 어떤 설명들이나, 또 그러면서 우리 칼빈주의자들의 음악에 대한 거나 시나 문학에 대한 그런 강점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제 이미지 주도적인 시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봐도 결국 이게 영상, 이미지의 주도적인 움직이는 이미지 아닙니까? 영상이라는 게. 자, 이런 시대에 더욱 이제 무심할 수도 있고 고민이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칼빈주의는 왜 로마교회나 루터파와 달리 예배당 안에 그런 시각적인 이미지를 허용하지 않는가? 특별히 이제 성상 혹은 성화 문제 무심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개혁파 안에도. 그러나 왜 우리가 선조들이 그렇게 했느냐. 이 카이퍼의 이 부분도 좀 읽어보시면 흥미로우실 겁니다. 또 아울러 한 가지 이제 영향사를 이야기한다면, 사실 존 그레이엄 메이천도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개교할 때 이 카이퍼 이 책에서 한 구절 인용하는데, 또 이제 축하하는 흐레이다누스 교수에게 메이천이 한 말이, 우리에게도 아메리칸 카이퍼를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미국인 카이퍼를 좀 우리 시대에도 주시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밝히기도 한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실 이 프랜 셰퍼나 그 이디스 셰퍼의 그 예술에 대한 글들, 또 그 예술에 대한 관점들에 중간에 아시는 분은 아시는 대로 화란 쪽의 라브리 책임자라고 할까요? 리더였던 한스 로크마크, 이런 분의 영향을 우리가 압니다. 이 로크마크의 경우는 도요 웨이르트를 통하여 이 카이퍼의 영향, 이런 것들 영향사를 우리가 추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예술이라는 주제를 두고 본다면요. 그리고 이제 카이퍼는 마지막으로 칼빈주의와 미래에 대한 그 당시대 상황,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 이런 저런 것들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참 인상적인 것은 당시대에 대한 분석은 사실 지금 100년도 더 된 이야기니까 우리에게는 좀 거리가 사실 역사적 이야기인데, 카이퍼는 이 연설을 하며 상당히 좀 우울한, 구대륙의 종교 혹은 그 미래를 바라볼 때는 상당히 어두운 시대다 라고 하는 걸 말해 줍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때라고 봅니다. 쇠락의 때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이올리스 하프 이야기를 하는데, 바람이 불어와서 하프가 소리나게 만드는 그 전설 속의 하프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그냥 이제 가져다 쓰죠. 이렇게 절망적인 시대이지만 우리가 시온의 창가에 그 하프를
걸어놓고 바람이 불어오기를 소망하는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면 소위 개혁주의 또 성경적인 신앙이나 또 우리 사회나 학문이나 정치나 종교에 있어서 개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를 카이퍼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뭐 1차, 2차 대전을 거치게 되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절망적이고 어둡기 짝이 없으나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도 이렇게 카이퍼를 읽고 또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분들이 있는 걸 보면 나름 카이퍼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가 성취된 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6번의 강좌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제를 아마 카이퍼가 선택을 한 것 같고요. 뭐 이게 이 칼빈주의 포괄성의 전부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또 무리이긴 합니다만 기록에 의하면 그의 강연은 1898년 10월 10일에서 21일 사이에 전해졌고 참석자는 평균 30에서 40명이었다고 합니다. 조금 이제 충격적일 수 있죠. 고작 30에서 40명이냐, 신학생이 몇 명이고 교수단이 몇 명이고 뭐 등등 그렇게 의아할 수 있는데 그건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3, 40명 정도였다고 제임스 브레스 아브라함 카이프 2013년 전기 아침에 소개했던 그 전기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강연을 시작하면서 카이퍼는 그 굉장히 감동적인 한 문장 고백을 합니다. 뭐 이 한글 번역이 이제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 나왔고 그 앞에는 이제 세종문화사에서 박영남 씨가 번역한 게 70년 초반에 처음 나왔을 거예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크다사에서 나온 걸 열심히 읽어 보았습니다. 아무튼 읽어 보시면은 뭐 조금 이제 이해 안 되기도 하고요. 시대적 배경 때문에 또 이제 중력이다 보니까 항상 최선을 다한 번역도 중력이 되면 또 좀 번역이 어려워져요. 어려운 면이 있어요. 뭐 그런 면도 있고 뭐 내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좀 깝깝한 느낌이 드는 부분도 있긴 할 테지만 그러나 카이퍼의 이 사상의 정수를 이해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이제 차분히 읽어보신다면 참 감동적인 책입니다. 누군가 표현한 대로 현대 칼빈주의의 마니페스토, 현대 칼빈주의의 선언서와 같은 그런 귀한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이긴 하지만 강연이죠. 강연을 시작하면서 카이퍼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칼빈주의 안에서 내 마음은 안식을 발견했다. 예, 카이퍼의 그 중도적인 정통주의에서 자라고 레이든에서 완전 자유주의로 기울었다가 서서히 개혁주의로 빠져나오면서 어느 시점인가 확고한 칼빈주의자가 되었던 카이퍼의 그 지적인 영적인 여정을 반영한 말이기도 하고요. 또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딱 첫 페이지 열면 나오는 그 고백과 유사성을 가집니다. 물론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였기에 당신 없이는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 전에는 안식하기까지는 코르 노스트룸 우리 마음에 조용하지 않다, 평화롭지 않다라고 하는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안길 때 평화를 누렸다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표현을 카이퍼는 내가 칼빈주의 안에서 메인 하르트 내 마음이 루스트 허폰든 안식을 발견했다. 이렇게 이제 뭔가 좀 유사성이 좀 느껴지는 표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 칼빈주의 강연을 중요하게 또 생각하고 이제 연구를 했었고요.
에, 논문을 발표도 했고 또 이제 이 작년에 편집 출간한 박영용 신학과 개혁 신학 탐구에 몇십 페이지에 걸쳐서 배경 설명과 또 칼빈주의 강연 6개 강연을 분석 개관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11월 8일 카이퍼 사후 100주년이 되는 날인데 그런 의미에서도 제가 이제 OBS 이런 연습 영상을 찍으면서 카이퍼 영상을 벌써 3개쯤 이제 연속해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앞서 이야기한 프람스마의 평전과 또 요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중간에 있는 거는 뭐 21세기에 돌아서 핸드릭슨이 양장으로 만든 그 영어 칼빈주의 강연입니다. 뭐 이 어드밴스 초기는 아마 하드바운드였던 것 같은데 이제 나중에는 페이퍼 바운드가 되기 때문에 뭐 그것도 제가 어디엔가 있습니다만은 일부러 요 양장본도 하나 구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 책과 관련하여 요 마지막에 있는 영어책이죠. 이 책이 이제 바로 피터 헤슬람의 위치를 바꾸면 아마 더 잘 보이겠네요. 피터 헤슬람의 헤슬럼 혹은 헤슬람 영국식으로 하면 헤슬람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Creating a Christian Worldview, 아브라함 카이퍼's Lectures on Calvinis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창조하기, 만들기,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결국 이제 부제에 있는 대로 이 책은 칼빈주의 강연에 대한 연구서입니다. 헤슬람이 옥스퍼드 대학의 박사 논문으로 제출이 통과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드밴스에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1998년경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책을 찾다가 실패해가지고 책은 제가 이미지를 찍지 못하고요. 아마존의 이미지를 제가 빌려와서 소개를 합니다. 아마존 이미지입니다. 책 이미지입니다. 이 책은 박사 논문이니까 뭐 단순 개관이 아니라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아주 철저하게 헤슬람도 하라는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분이 화라노나 독일어 한두 개쯤 잘 공부할 수 있는 거는 뭐 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국어는 우리들이 뭐 화라노를 하고 독일어 한다는 자체가 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뭐 영어가 모국어이니까 서양어로서 옆에 나라 언어들을 관심 있으면 당연히 화라노, 뭐 제임스 에글린턴 박사의 경우도 비평적 전기나 박사 논문을 보면 화라노 자료들을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헤슬럼은 카이퍼의 이 화라노 자료들도 배경 연구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칼빈주의 강연의 배경을 우리에게 학문적으로 쭉 서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장별로 또 분석하면서 단순히 내용 분석만은 아닙니다. 또 카이퍼의 다른 자료들과 연관성도 찾고 또 학문적인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우리 한국에 꼭 소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자주 하게 됩니다. 앞에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뭐 이거저것 읽다가 어느 때 아마 석사 과정이었을 때 같은데요. 이 카이퍼에 대한 글을 쓰면서 그 프람스마의 Let Christ be King,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제가 공역을 했다 그랬죠. 그 책 원서하고 이 책을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또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하고요. 그렇게 읽은 기억이 있어서 제가 이 책이 얼마나 유익한 책인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 이게 뭐 마음같이 뭐 출판이 되는 게 아니니까요. 최소한
제임스 브레스의 카이퍼 전개하고 또 그 다음에 이 피터 헤슬럼의 기독교 세계관 만들기 뭐라고 제목을 잡으시든 간에 이 책 번역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행히 우리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은 화란어 직역본을 또 우리 박태영 교수님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뭐 이웃에 있어서 제가 이런저런 대화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도 권했고 또 이제 본인도 원하시고 또 뭐 시간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 번역 하란어를 직접 번역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참 기대가 되어집니다. 이 책을 토대로 할 수는 없겠죠. 판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초기 판본을 중심으로 해서 줄을 달면서 편집 비평본으로 직역본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옆에 있는 요 헤슬람의 책도 함께 뭐 참조하시거나 아니면 출간이 되어진다면 훨씬 더 우리 한국 독자들에게 카이퍼의 저는 구태여 신학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죠. 사상의 정수를 이해하는, 그렇다고 해서 뭐 전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적어도 카이퍼가 자기 사상의 핵심이라고 제시한 것이 이 칼빈주의 강연이기 때문에 기본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관심 있는 부분을 더욱 이제 여러분들이 파고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칼빈주의 강연 안에서 이미 포괄적인 세계관으로서 칼빈주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 뭐 정치, 경제, 정치의 학문, 예술 뭐 이런 관점들도 다루어지는 거고요. 소위 영역 주권도 여기에서, 또 일반 은총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론에 있어서 카이퍼의 뭐 비판적 논의의 대상이 되었죠. 이 플루리포머티, 뭐 플루리포르미테이트, 다원성이라고 이제 많이들 번역을 합니다. 문자적으로 하면 다형성이죠. 교회의 다원성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이미 칼빈주의 강연 안에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최소한 카이퍼의 이센셜, 그게 뭐냐,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조금 이제 한 주제를 끄집어 올리는 것이 바로 이제 곧 출간되는 영역 주권입니다. 영역 주권, 스피어 서브린티에 대한 주제를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일반 은총은 카이퍼의 책도 이 3권짜리 한 권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 또 바빙커의 일반 은총도 박태영 교수님이 신학진함의 번역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혜라는 주제도 우리가 계속해서 참조해야 될 주제이기도 하고요. 뭐 하루속히 우리 하나는 직역본으로서 칼빈주의 강연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제가 이 짧은 영상을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